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거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나는. 진짜로. 진짜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자체가 벌써 내가 그것도 지난주에 바로 처음 봤었죠? 지난주에 그 전두환 그 인간, 네. 그 얘기에다 그랬었고. 네, 호목도 얘기했었고, 호목 나왔고, 할 일 다 했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번 시험이 이제 서울시가 되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제 많이 풀어보십시오. 문제 많이 풀어보십시오. 근데, 서울시 유형에 맞춰서 강의하거나 문제 만들거나 책 낸 사람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기가 5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종전과 상당히 다릅니다. 유형 자체가.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매년 나왔던 것에 맞춰서 오늘 제가 2012년 걸로 했잖아요. 내일 볼 게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건데 전부 다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형을 좀 익히실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유형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크게 이제 나누자면은, 이제 독해하고 문법, 두 가지, 독해하고 문법. 제가 이렇게 지금 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어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는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일단 기대하는 것은 말씀드린 거죠. 9까지 9급에서 테이크온 동사고 맞췄죠. 이번에 룩인트 동사고 맞췄죠. 네, 서울시도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연이어서 여러분들 제일 고민하는 동사구 2번이나 다 맞췄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그러니까 서울시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다 전두환 덕분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독해 많이 하시고요. 독해 많이 하는 게 서울시 유형, 그리고 무조건 독해를 많이 하는 게 서울시 유형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서울시 문제 꼭 좀 여러분들 한 1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아침 모의고사랑 해서 같이 좀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문법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껏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거 굉장히 좀 폭이 좁아요. 서울시가 나오는 게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문법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계획인데, 문법이 좀 어렵다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가만히 기출 문제들만 이렇게 모아놓고서 봤을 때는 거의 대개가 나오는 것이 일단은 품사 관련, 그 다음에 접속사 관련, 그리고 등위 접속사 관련, 요렇게 해서 대개 요 3가지로 다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조동사 슈도 문제가 참 또 많네요. 또 보니까 조동사 슈도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 정도. 대개 이제 그 안에서 좀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법을 만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집 풀어보시면서 거기 있는 것 정도. 그 정도만 아마 보셔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문법은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영작이 조금 골치 아파요. 만일에 영작이 나오면 영작을 매번 내는, 오늘 영작 없었죠, 모의고사 아침에. 아침 보시면 없었죠. 네, 영작이 매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2문제씩이나 영작 안 냅니다. 내도 이제 1문제 정도밖에 안 내는 편인데, 영작이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들 글 볼 수 있는 눈 중심으로 다 여러분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2011년 걸로 하는데 거기에는 또 영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문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점심도 안 먹고 문제 잠깐 만들까 그러다가 한 문제도 못 만들었어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안 먹는 거는 저는 워낙 이제 능숙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일단은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8번 문제 보십시오. 문법 문제도 해설이 상당히 좀 길죠. 요건 제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고 혹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이의 신청이 영어에서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만일에 이의 신청 들어가면 8번은 이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원문을 잠깐 보십시오. 제가 사이트 주소까지 그대로 여러분 복사해서 갖다 붙여드렸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일단 밑줄 근대가 여러분 세 군데가 있죠. 밑줄 근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에도 밑줄 걷고 업라이징에 밑줄 걷죠. 업라이징에 밑줄 걷는데 그럼 잠깐 왼쪽에 문제로 한번 와보십시오.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위에서 둘레 6번째 줄에서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안이 돼버렸죠. 오타입니다. 러시안 하면은 안 맞습니다. 그거는요. 왜냐면 러시안 하면은 러시아의 형용사이거나 아니면 러시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용사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명사에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러시아는 뭡니까? 사람이니까 부정관사나 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해가지고 검색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검색을 들어간 건데 보니까 원문에는 N이 없습니다. 러시아입니다. 그죠? 러시아가 맞죠? 러시아로부터가 돼줘야지 러시아 사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밑줄 긋은 게 continuing uprising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uprising에는 뭐가 있다? S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보시면은 좀 아까 보셨던 러시아 그 다음 그 옆쪽으로 봐보시면 uprising S가 없죠. 오타입니다 이게. 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로 보시면 continue uprising 그랬습니다. continue uprising 그랬습니다. 거기 잠깐만 해석해 드려 볼게요. 폭동이라는 얘기인데요. 계속되는 폭동입니다. 계속되는 폭동입니다. Against Russian Soviet rule입니다. 러시아와 소비에트, 소련의 통치에 반대하는 계속되는 바로 uprising, 폭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되는 폭동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쓰는가? 폭동이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뭡니까? 폭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uprising은 가사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폭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거기서 밑줄에 the last was in 1934년 잠깐 뒤에 보시면 코즈가 동사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럼 계속되는 폭동이 바로 뭐냐? 스탈린의 분노를 야기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폭동이 여러 차례가 분명히 있었어야지 된단 말이죠. 즉 왜냐 하면은 더 레스트라고 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폭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폭동이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밖에 폭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원문으로 와보십시오. 원문은 notably dead of 1934입니다. 완전히 이 양반은 뭐냐면 본문의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1934년에 있었던 폭동이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마지막이라 그랬죠. 마지막 폭동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문에서 뭐예요? 1934년에 그냥 폭동만 그 중에 한 건만 언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해서 계속되는 폭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런 한 건, 요겁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건. 1934년에 있었던 한 건. 요거를 문제 내려고 이 인간이 내가 바꾼 거예요. 검색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요거를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원문 검색한 거 이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오탈냈다라는 거. 오탈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딱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어디입니까? 옥스포드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얼리 히스토리라는 고기 부분에서 요것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글 내용이.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요번에 여러분 7급에서 후주로 할 걸 후해주로 했죠. 그래서 틀리게 만들었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 중에도 간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상하다. 지방제 9급이 자꾸 7급 내는 사람하고 유형이 비슷하다 자꾸 그랬을 거예요. 처음 들어요? 이상하게 이게 교류가 되는 것 같다. 전에는 따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한 놈이 내는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 대명사에 이 사람이 삘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the last라고 해서 was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사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해설 드린 게 the last of 이걸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이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니면 뭐 접사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접사는 뭐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접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도 들어갈 수 없고 때도 들어갈 수 없어. 뭐뭐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이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만일에 이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폭동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폭동을 가르쳐 줘야 되는 폭동 가운데 마지막 폭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업라이징이 단순데 어떻게 폭동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폭동이 여러 건 있어요? 그중에 마지막이 돼버렸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체 문장 구조는 물론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틀렸지만은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이 안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이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어라는 미명하에 영어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걸면 걸릴 수 있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문 보니까 러시아냐 러시아다. 업라이징 S 빠졌다. 어떻게 된 거냐.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혹시 한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건 계신 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요거는 사실은 글쎄 내가 지난번에도 사실 문제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었죠. 지난번에 그 벌칙 문제입니까? 그것도 하나 문제가 될 게 있었단 말이에요. 벌칙 문제도 뭐 어떤 분은 어느 사이트 얘기라는데 그 사이트 거기에요. 거기 있는 거 갖다 전부 다 인용해버린 건데 거기서는 정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었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놈이 내가 못 내는데 이게 또 지금 뭐냐면 작년에도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방직 9급에도 오타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한 놈입니다. 지금. 레드가 되어줘도 에리티를 했잖아요. 원문은 이건데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학생이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있습니다. 제발 이 걸만한 거 하나만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학생이 얘기하기 전서부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원문 검색해서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 뵈는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직 9급에서는 뭐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원문을 바꿔서 문법 문제를 내요. 이 쳐죽일 놈이에요 이거. 원문은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이게 가지면 과거 완료죠. if, 주어, had, pp입니다. 이거니까 뭐가 돼줘야 됩니까? 주어, 조과, have, pp가 돼야죠. 근데 이렇게 냈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죠? if, 주어, had, pp인데. 근데 이거를 어렵게 내려고 if, where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것도 열받아서 원문 검색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원문이 이거였어요. 근데 미치겠어요. 나 이 교수 쫓아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걸 생략해버린 거잖아요. 분사문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이죠. if절 분사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 주어, 동사, 접사 제일 먼저 지우죠? 양쪽 주어 일치하면 생략하죠?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ad pp,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무조건 having pp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일치하고 관계없어요. 일치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having pp로 전달을 이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법상으로. 근데 이 인간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자체 문법이 또 틀렸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유추해가지고 이거를 답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버렸거든요.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대로 문법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원문은 분명히 노트블리 대러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바꿨을 거 내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전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2010년 문제 이게. 원문 자체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체가. 이걸 이렇게 넘어온 과정이 잘못돼 버렸다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덜 레스트라고 해서 S 빼먹은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 오탈 내버리는 바람에. 예? 원문 바꾼 좋다 이거야. 원문 바꾼 좋은데 업라이징 S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2010년 그리고 오타 낸 거 2011년 작년 12년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문에서 오타 내버리고 문제 출제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공무원 시험 보는 우리들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이거 문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내거든요, 이거를.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의논해서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한 살에 문제 내놓고 우리 공무원 준비해서 들어간 친구들 몇 명 불러다가 이렇게 검토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검토위원들이. 오타내고 못 찾잖아요. 러시 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러시 안 되고 오타는 잡았어요. 오타도 못 잡았잖아요. 그거. 그런 사람들 놓고서 검토해보면 검토가 됩니까? 안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됐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시험에서도 여전히 국가직 9급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문법이 어려웠죠. 문법이 어렵고 독해는 나름대로 수월했었던 부분입니다. 독해는 좀 쉬웠었던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문법이 큰 관건이었었다. 사실은 문법이 큰 관건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솔직히 자유롭다. 여러분들에게 다 해드렸기 때문에 시험지는 마지막 지난 목요일날 수업 때 마지막 수업에서조차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었고 그것들이 또 바로 나왔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래서 글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물론 못 본 친구들도 있어서 마음은 좀 아픕니다만은 대개 수업 들은 친구들은 그래도 좀 성적이 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1번은 그렇고요. 자, 1번은 그렇게 해서 룩인트로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2번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all sums. 요거는 워낙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표현이죠.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가락이 5개가 각자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엄지손가락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2번에 1번 all sums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은 점프 언더 웨건은 참 진짜 많이 나올 거다 그랬었는데 보기 4번 말입니다. 보기로만 나와 있어도 좀 속상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 됐습니다. 점프 언더 웨건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이제 같이 말씀드렸던 것이 요건 약간 다릅니다만은 뭐 스텝스라든지 트랙스라든지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바로 뭡니까? 누구누구를 따라하다라는 얘기죠. 누구누구를 따라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올 수도 있는 편이고 또 선례를 따르다라고 합니다만 약간 좀 다르죠? follow suit라는 것도 있다. 한번 기대하면 또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follow suit 이렇게요. 선례를 따르다. 근데 4번에 같은 경우 선례라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걸 쫓아한다는 얘기죠.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한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번 지문은 제가 밑에 해설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그랬죠. 이 생활영어 문제는 고맙게도 내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해 주셨네요. 그랬어요. 거기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10거 찾아가 보니까 거기 있는 건데 정답 보기 물론 3번 같고요. 나머지 1, 2, 4번은 그것도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1, 2, 4번은 다르고요. 3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생활영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10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 또 10것을 그럼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서울시에 10것이 아니죠. 서울시의 생활영어 문제, 물론 관용편이 가끔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보는 바는 주로 내용 일치 문제 정도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영어 쪽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어떤 특별히 관용편을 많이 암기하신다라기보다는 사실 관용편의 문제는 따로 수거 문제 별도로 냅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주 그렇게 내질 않습니다만 생활영어 자체만이라고 한다면 그냥 생활영어 문제를 좀 그냥 많이 풀어보세요. 암기 쪽보다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그냥 좀 더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번에서는 여러분들 정답으로 얘기했던 offhand죠. 즉시 당장이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1번에 let down. 참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실망시키다. brush over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기에 나왔습니다. 짱납니다. 네. 보기 2번 말입니다. drop a line. 그래서 뭐 평상시에 얘기했었던 것들이 거의 보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번에 let down 실망시키다. 2번에 brush over 다시 공부하다. brush over의 정답은 항상 뭐라고요? review. 리뷰입니다. brush over의 정답은 항상 리뷰로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4번에 drop line입니다만은 drop 대신에 뭘 쓰셔도 관계없다? send line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심할 것이 이거와는 다릅니다. 순간 라인을 여러분들 전화로 착각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험에서 drop line 같은 거, send line, 요거는 보시면 얼핏 보면은 요거는 바로 전화를 하다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 전화 아닙니다. 원래 영영사전에서 뭐라고 하냐? short letter라고 합니다. short letter. 짤막한 편지를 보내다라고 나옵니다. 짤막한 편지를 보내다라고 나옵니다. ringup은 전화하다죠. 이거하고 여러분들 함께 묶어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4번에 1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함정을 많이 파진 것도 아니고요. 독해 지문 자체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도 제가 해설해서 10건 일부러 좀 했습니다. 뭐 선생님들 보면은 맨날 뭐 어디 있다 맨날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나는 언젠가 하다 보면 여러분 알아주겠지 하고서 나는 그냥 전혀 안 했는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뭐 직접 수업에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요. 5번은 지금 내가 34페이지, 423페이지만 얘기를 했지만은 앞에 생활영어 문제로도 몇 개씩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일이 많이 차 있으면 눈까지 차오르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참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그 10거 설명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일이 목까지 차는 경우 있고 목까지 차는 경우 있고 귀까지 차는 경우 눈까지 차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게 더 바빠요? 목까지 차는 거, 눈까지 차는 거? 네, 눈까지죠. 그래서 요거보단 요게 더 훨씬 바쁜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여러분 드린 것도 up to one's ears 또는 eyes ears도 됩니다. ears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몰다고 열심히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대단히 바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6번의 림블입니다. 워낙 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고요. 림블은 이런 게 좀 서울시와 좀 다를까요? 림블에서는 서울시에는 정답이 에자일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데서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림블의 동의어로 에자일 이렇게 말입니다. 림블의 동의어로 에자일 이렇게. 근데 훨씬 더 수월하게 줬죠. 이런 면에서가 이제 서울시에서 만일 어휘시험 문제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6번은 서울시에서 냈다 스피디가 아니라 에자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7번입니다. 7번은 글쎄요. 어느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는 왜 나와서 그 생각해 보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물론 이더에 여러분 초점 맞춰놓고 보는 것도 옳습니다만 마지막에 already, yet. 그죠? yet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문에서의 yet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yet과 already의 차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yet은 부정문에서, 긍정문에서는 already 이런 차이를 묻는 문제. 이것이 바로 2011년에 7급에서 나왔었습니다. 민진애가 벌써 파리로 이사 갔니? 라는 영작이 나왔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참 그 기출에 대한 분석이 참 중요하다.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맞출 수 있고 뭐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계속 기출을 보면 여러분들 간단히 그렇잖아요. 나도 여러분 내 문제 보시게 되면은 내가 냈다는 거 조금 아시죠? 어느 정도 풀다 보면은. 그죠? 내 문제라고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출도. 사람들이 바뀌어서 내버리게 되면 그게 예상이 안 돼버리지만 그 사람이 계속 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급하고 자꾸 교류하는 느낌이 들어간다. 7급하고. 근데 7급에 냈던 사람이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지금? 9급에 문법이나 영작이 길게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서부터예요. 근데 바로 작년서부터 문제가 살짝 조금씩 겹쳐요. 7급하고.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뭡니까? so하고 search. 이 문제가 7급에 나왔었는데 작년에 9급에서 나왔었잖아요. 7급에 뭐가 나왔습니까? rise가 나왔죠. 바로 9급에 또 rise가 또 나왔죠. 이거 문제. rise하고 raise 구분 문제 말입니다. 이렇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7급에서 출제됐었던 겁니다. 파리네가 벌써, 파리네가, 민지네가 벌써 파리로 이사를 갔니? 이것이 바로 무슨 문에 쓴다? 의문을 쓴다. 이거 뭘 물으려고 그랬겠어? 민지를 묻겠습니까? 파리 묻겠습니까? 이사 간 일을 묻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평상시에 이런 걸 자꾸 체크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볼 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답이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꼭 좀 생각을 하라. 1번은 옛 부정문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정문에서 마지막에 뭘 썼다? 이더를 썼다까지.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더는 맞게 했는데 만일에 옛을 틀리게 만일에 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더에만 눈이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만 하고서 맞네? 그리고 툭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지죠. 뭘 모르게 냈는지 굉장히 헷갈려버리고 말입니다. 2번, my sister was absent last night because she had too many homeworks 그랬습니다. 반갑죠, 여러분? 반갑죠? 이런 거 보면 내가 무슨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불러봐. 그리고 evidence. 원래는 여기까지 했죠, 내가. 그죠? 보통 수업할 때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얘기하는 게 요즘 들어서 내가 뭐 했어? 왠지 호목이 나올 것 같다. 그러잖아요. 왠지 호목이 나올 것 같다. 진짜 왠지 호목이 나올 것 같다.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 감사기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게 참 여러분 말이죠. 이런 게 여러분에게 하나 찔러서 알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 절약에다가, 그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 이거 만일에 몰랐던 친구는 이거 돌아가십니다. 이거 도대체 뭘 무리를 냈는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한 달에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뭡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고민할 것 없이. 그죠? 예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만일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이제 더 추가시키면 가십을 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영어에 이것만 있습니까? 무지무지 많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강의의 기준을 그걸 모르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기출로. 그것도 2, 3년, 4, 5년, 10년 갖고 안 돼요. 20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말이죠. 이거 내가 20년 내 이거 없었어요. 호목이. 아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빼고 강의하셨을 거예요. 이거 기출 찾아보면 전부 다 호목은 어디에 나와요? 고시 문제입니다. 호목은 전부 다 고시에만 있어요. 내가 그래서 희한하다 그러죠. 어렵지도 않은 단어가 왜 고시 문제만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고시에만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감안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호목은 쓸 수 없습니다. S 붙일 수 없습니다. 관사 붙일 수 없습니다. 물론 many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그럼 much, homework이 돼줘야 됩니다. 3번은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정법 문제 또 나왔네요. 이 친구는 가정법 더럽게 좋아요. 작년에도 1, 2, 3, 4 보기가 통으로 가정법 4문장이 그대로 여러분 들어갔었는데, 가정법 과거 if 주고 had 삐삐 주고 have 삐삐, 오케이? 네. 그렇게 됐고요. 4번은, 글쎄, 여기서는 아마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소댓구조. 첫 번째, 소댓구조. 왜냐? 왜 소댓구조입니까? 작년에 소댓구조가 전문제 나왔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영작이었었죠. 영작으로다 소댓구조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몸에서 뭐뭐하다. 그 다음에 히어가 지각동사로 다음에 원형부정사도 받지만 뭐도 받는다? ing도 받는다. 자, 이것도 또 하나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지만 가져가지 마세요.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세요. 거기에서 살붙여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흔히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에 빗대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살 붙여서 여러분 같이 하는 그 붙여나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만일에 그 친구가 말입니다. 호모이라는 것이 만약 언급되지 않은 책이라고 한다, 만일 없었다면 이 문제 끝난 겁니다. 그 친구는. 그러니까 책만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야. 그럼 책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누가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때 못 넣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 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령 지금 거기에서 here라는 지각동사 나왔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 일단 지각동사는 다음에 원형도 받고 뭐도 받고 ing도 받고 뭐도 받는다? pp도 받는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기본 이론 수업할 때 첫날 진짜 강조하죠. 깨진, 깨지고 있는, 깨진, 깨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being pp 꼴은 무조건 맞아요. 이 말이 어색하죠? being pp 꼴 무조건 맞는다고요? 여태 내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being pp를 틀리게 출제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역으로 함정이거든요. 역으로 함정. 그러니까 ing가 그냥 나올 수 있는데 수동형과 결합한 바로 이 being pp. 요거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수업을 듣지 않으면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모르거든요. 이런 거 어느 책에서 언급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거기서 만일 being 없이 물론 했으면 차라리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being이 들어가고 그 다음 pp 또 물론이 또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함정이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8번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9번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진화한 가장 큰 동물인데 그랬습니다. 공룡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 그랬습니다. 우선은 거기에서 요번에도 여러분 내가 이건 진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비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가 근래 안 나와서가 아니라 비교는 2, 3년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2, 3년 내로 반드시 도는 문법이 바로 뭐냐면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비교가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일단 비교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than이라는 비교가 있으니까 앞에 비교급 확인하시고 이번에 국가직에서 아마 여러분 한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확인 한번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than 앞에는 비교급이 없었죠. 국가직에서 as가 나왔었죠. 그래서 틀렸었습니다. 아마 이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than 앞에는 비교급 있고요. 근데 그 by far 때문에 좀 고민스럽죠. 난 이것도 참 친절하지 못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친절하지 못하다라고 이해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by far라는 건 최상급을 주로 많이 수식을 합니다. 사실은. 최상급 많이 하는데 비교급도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지금처럼 비교급 뒤에 오기도 합니다. 비교급 뒤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비교급 앞쪽에도 위치하죠. 그러나 보통 비교급 앞쪽에 또 올 때는 by far보다는 far를 쓰는 게 많습니다. 좀 지나쳤다 이 부분은. 참고로 이렇게 쓰는 단어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이 비교급 앞쪽에 still이 강조로 많이 쓰이지만은 바로 still도 비교급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문제 나온 김에 여러분 더불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비교급은 엠파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기에서 그런 것은 이제 수식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위치까지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시험이라는 게 사실상 평상시는 생각하지 않다가도 시험 때는 더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평상시에 여러분들 한 번씩 좀 다뤄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by far 우리말에 훨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둘째 또 하나 뭘 물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요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최상급 강조부사는 뭐다? ever다. 최상급은 무조건 ever하고 쓴다고 생각하라. 위치와 관계없다. 위치와 관계없다. 그래서 ever, largest 다음에 ever, largest animal ever.
요것도 생각을 하라. 요것도 생각을 하라. 여러분들은 2번 그냥 잘 넘어갔죠? 설마 틀린 거 아니겠죠? 네. 틀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시험 문제 2011년 7급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요? 마지막 날 수업하면서? 7급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교류를 하는 것 같다. 이 문법이 7급에서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누구였었나?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 날 물론 평상시에도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7급 기출이라고 그랬죠. 빠진 거는 여기 두 단어 빠졌다. 인, 마케팅만 빠졌다 그랬습니다. 영작으로 이건 영작밖에 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9급에서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다? 진짜로 마지막 강의 되돌려보고 싶습니다. 2006년에 9급까지 9급에서 나온 게 7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11년에 7급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메리는 존과 마찬가지로 마케팅의 경험이 없다 그랬습니다. 메리는 존과 마찬가지로 마케팅의 경험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는 뭐로 이해하자 그랬죠? than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다 부정으로 해석해라 그랬고요. 얘는 than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다 긍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과 마찬가지로 마케팅의 경험이 없다. 아래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래 거는 존만큼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과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는 거고 존은 얘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죠? 존은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요 얘기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데니 모아덴으로 이런 표시했습니다. 나데니 모아덴으로 표시했습니다. 3번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내버렸습니다. 이거 설명을 다 드려야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해설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3번에 보시면 우리 자연에 대해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에 4번의 3은 눈을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거지 같은 놈. 별걸 다 냅니다, 이거. 까꾸로 이 문제 출제한 인간이 영작 한번 까꾸라 한번 해보라 그럴까 보다, 그냥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일단 이걸로 보셔야 돼요. 분수가 주어일 때 뭘 확인합니까? 분수가 주어일 때 동사의 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분수가 주어일 때는 동사의 수를 확인합니다. 근데 분수는 자체를 가지고 단복할 수 없죠. 그래서 함께 쓴 말에 따라 결정한다 그럽니다. 단수면은 단수고 복수면은 복수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부이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왓절이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가는 순서는 이겁니다. 자, 분수가 주어다 동사의 수를 확인하라. 자체로는 알 수 없어서 함께 쓰인 명사에 따라 결정한다.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로 결정한다. 근데 함께 쓰인 말이 왓덩어리다. 그럼 왓덩어리를 단수로 받아야 되느냐 복수로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왓절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단복이 다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난 딱 얼핏 봤을 때 이거까지 설마 내가 그랬어요. 설마 이거까지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것까지는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서 내용으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단수로 받아줘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보를 통해 우리가 흡수하는 것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사실은 바로 내용상으로 봤을 땐 정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포메이션은 여러분들 가산명사가 아니라 불가산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단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ome라고 해서 s 붙인 게 맞습니다. 네, 요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내가 완전 반복 가능하다 그랬죠? 사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그러네요. 우리 다음 선생님들 계시죠? 다음에 우리 장훈 선생님이 요번에 여러분 국사가 좀 쉬웠다며요? 네, 쉬워가지고 사실은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고 이번 서울시 문제를 좀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서울시 쪽으로 오히려 이번에 이제 국사가 좀 쉽게 나왔는데 서울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서울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좀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뭐 4번은 안 봐도 되죠? 더 넘버 오브. 우리말에 많은은 더 넘버 오브가 아니라 어 넘버 오브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국가직 9급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뒤었기 때문에 더 넘버 오브 나오자마자 눈 뚫어져라 쳐다봤을 거예요. 그죠? 그죠? 더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맞아 이러면 또 끝나면 안 되는 건데요. 그죠? 네, 우리말로 많은 의사라 그랬기 때문에 더 넘버 오브가 아니라 넘버 오브가 되줘야죠. 아시는 바대로 더 넘버 오브는 뭡니까? 뭐뭐세? 숫자라는 얘기지 많은의 뜻이 아니죠. 네, 그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거기에다가 이걸 인어더대 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막이 위에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더 넘버 오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면서 더 넘버 오브, 어 넘버 오브 구분이로구나. 국까지 구분 똑같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앞을 못 내다봐요. 거기에 옆에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붙은 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그걸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까 말 홈워크 시험 문제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20년 넘게 안 나왔어요. 내가 진짜로. 20년 넘게 강의했지만은 안 나왔어요. 이건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80년대 나와서 홈워크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예상했던 것은 이미 인포메이션만 안 나왔죠? 뉴스 나왔죠? 어드바이스 나왔죠? 에비던스 나왔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 한 번만 더 돌이켜본다면은 호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또 호목이 가능하다? 고시에서 많이 냈다 그랬잖아요. 고시는 현재 교수들이 문제 출제 의뢰를 받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교수들이 냅니다. 그럼 자기가 옛날에 냈던 거 생각합니다. 노인네가 보통 내는 거거든요, 이거요. 젊은 사람이 안 냅니다. 노인네가 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니까 더 넘버로만 물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길게 안 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죠? 그럼 물어 이렇게 길게 안 내죠. 미친놈입니까? 길게 내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keep abreast of까지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십니다. 10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제 의도를 물어봐야 되는지 별 거지 같은 문제 다 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원문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지입니다. 아시죠?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 신문이잖아요. 이코노미스트지에 있는 거. 네, 그거를 인용을 했네요. 서글름이. 그래서 뭐 때문에 냈을까 생각되는 정답이 2번입니다만은 마지막에 저는 사실 2번에서 what property is worse를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필이 꽂힌 것은 worse 때문에 필이 꽂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요. worse는 품사 저는 전치사로 보자라고 말씀드리죠. 그것의 목적어가 바로 뭡니까? what이 되는 거죠. wha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문사 what과 함께 쓰는 대표적인 전치사,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의문사 what과 함께 쓰는 대표적인 전치사 like, for, 그리고 about이죠. 여기에 이제 기출이 이게 하나 첨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이 꽂힌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was는 분명히 전치사인데 목적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what이 목적가 돼버린 겁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글쎄요, 독해 쪽에서는 지금처럼 11번, 이제, 요거는 검색 한번 여러분 해보시거든요. 그 사이트, 제가 인용 안 해, 네, 이거 안 해드렸네. 이 검색 사이트를 내가 적어드릴걸. 요 사이트 가보시면은 지금과 같은 교훈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훈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첫 번째 줄 아마 검색, 첫 번째 줄, 두 번째서 Wild Goose Fly Overhead인가요? 요거 한번 구글에나 한번 가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이트 뜰 겁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정도의 난이도로 아주 괜찮은 글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문제는 좀 많이 낼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문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뭐 쉽게 봤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좀 통과만 하겠고요. 12번. 자, 여러분 요거는 어느 시험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지방직구급에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꼭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내용일치 문제 나오면은 뭘 생각하자고요? 혹시 비교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생각해보자. 숫자 표시가 있으면 숫자 관련해서 묻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된 단어가 하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지방제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일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숫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숫자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틀리셨으면 참 안타까운 얘기죠. 10%를 23,000에 빼야 되는데 숫자 계산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숫자 관련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위에서 셋째 줄에 그리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숫자 관련다.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했는가 그거를 잘 여러분 생각해서 다음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활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되는데 뜬금없는 얘기로다 좀 나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일치는 또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문도 뭡니다. 제발 문도 문미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문도 문미를 보고 말씀드리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문미 마지막 문장이죠. 그래서 문미 마지막 문장에 although it seems a luxury, the poor use it to stave off hu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ve off는 아시죠? 무슨 뜻? stave off 무슨 뜻?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해준 동사구 중에 하나가 stave off 아닙니까? 기출 있다고요. 막다 피하다 그랬잖아요. 어이 참. 여러분들 저번에 내 모의고사 들었던 분들 몇 번 안 되는 것 같으네요. 네. 아니면 침통하기 때문에 대답할 그 의욕이 없어서.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12번은 숫자 관련이다. 이걸 여러분 표시하라고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거는 무슨 관련 문제를 풀었어. 무슨 문제로 냈어. 12번은 숫자 계산 문제였어. 이렇게 13번은 문미의 마지막 문장이었어. 그러면서 올도의 동그라미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뭡니까? 올도 it seems luxury입니다. 사치품처럼 보이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양보를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보 접속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표시하시라고요. 사치품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뭡니까?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품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 14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14번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2번인데, the clinic request.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클리닉이? 나 이거 보면서 사업 구상이 하나 생각나던데. 나도 이런 클리닉 한번 해볼까? 왜냐면 그 카센터는 맨날 그 바가지 쓴다는 생각 항상 들거든요. 저도 갈 때면은. 근데 미리 그 진단해주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건데요. 괜찮을 것 같은 생각 들더라고요. 혹시 사업 구상하실 분이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요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기계만 여러분 들여놓으면 됩니다. 기계만 잘 들여놓으면 되는 건데. 위에서 몇 줄입니까? 셋째 줄이죠. 자, 요번엔 또 뭡니까? Employees do not neglect the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둘째 줄을 볼까요? Since the clinic입니다. Since the clinic does no repair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its employees 그랬습니다. its employee 직원들은 사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아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 수리를 요청한다 해서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바로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뭡니까? 부정 부분이죠. 거길 잘 보세요. 부정 부분을 잘 보세요. 부정 부분을. 진짜 감사하게도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평상시 얘기 많이 했었죠. 네, 문제풀이 요령으로서 지방제 같은 경우는 뭔가 틀이 있는 것 같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 부분을 잘 보자. 긍정, 부정, 부정, 긍정을 잘 보자. 네, 그런 말씀드렸고 그 또한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시험 문제 냈었을 거고요. 바로 거기 부분을 건드려주는 문제였습니다. 15번입니다. in other words 활용하라는 문제입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라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라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our behavior입니다. 우리의 행동 is neither wholly determined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유전자로부터 전적으로 바로 뭡니까? 자유로운 것도 아니답니다. 이번엔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사실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째,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라는 부분이고요. 둘째,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정과 wholly 만났습니다. 무슨 부정? 부부부정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부분부정은 영장 문제 아니면 독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wholly가 부정어 만났습니다. 부분부정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유전자고 부분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정답은 C번입니다만 제가 해설해 드린 대로 C번은 바로 위쪽을 보십시오. A mix of inherited trait라고 합니다. A mix of입니다. 거기 부분도 한번 밑줄 부탁드립니다. 섞였다는 겁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뭐냐? 섞여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 mix of inherited trait and experience라고 해서 물려받은 형질과 그리고 경험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바로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말은 바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섞여 있느냐가 이 다음에 나올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도 바로 a mix 이 부분을 신경 쓰셨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번입니다. 16번에 빈칸 뒤를 보시면 사실 제일 좋은 건 빈칸 뒤를 보고 여러분들 결정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요. Carbon monoxide, for example, is a normal compon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예를 들자면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산화탄소는 정상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2번에, 내가 보기에 2번이 함정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나머지 보기는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이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번도 긍정이 아니죠? 부정이죠. 3번도 뭡니까? 부정이죠. 그렇죠? 4번도 마찬가지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번은 뭡니까? 해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해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pollutant 밑줄.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ollutant, 부정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관사에는 설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pollutant, 막연한 오염 물질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산화탄소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또 1번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17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필요했었던 부분. 근데 힌트가 될 만한 단어. 위에서 둘째 줄에 exclusive, 배타적.
그 다음 줄에 isn't just like, 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it's kind of hard to value difference입니다. 차이를 중요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베타적이고 같지 않다 보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죠? 베타적이고 같지 않다라였으므로. 자, 근데 여기서 kind of 때문에 내가 보기엔 보통 20-30%가 날아갔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베타적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아, 그럼 다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서 kind of가 뭘까라고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20-30, 이거 틀린 친구들 가운데 20-30%는 계속 잘 나가다가 kind of 때문에 이게 왜 갑자기 웬 종류가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kind of는 형용사나 동사패 나와서 다소, 약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kind of는 형용사나 동사패 나와서 다소,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힘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8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지방제 문제 풀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이었었죠. 보기가 다 다르죠? 하나만 잡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잡으면 된다. 나는 사실 그래서 니은번보다는 기억번 하나만 잡아서 갔으면 참 좋았을까. 즉 impossible.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많이 좀 봤었으면 이라는 거. It is to give reliable general rules for the validity of extrapolation from one species to another.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아마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extrapolation.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물 실험 얘기 제가 여러분들 자주 드렸죠, 지문. 예, 저는 그 사이트를 저기 뭡니까? 아예 그냥 그 즐겨찾기에 저장을 해놓고, 아주 자주 들어갔었습니다. 동물 실험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보면 extrapola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용이라고 할까요? 대입이라고 할까요? 사전 찾아보면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외삽이라고 나오죠? 미친놈. 잘 모르죠? 바깥쪽에서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삽입시킨다는 겁니다. 대입시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에서 저 동물로 대입을 시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실험을 한 것을 사람에게 갖다 대입을 시켜본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extrapolation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의 타당성을 위한 신뢰할 만한 일반적 규칙을 모험하는 것은 뭐하다? 일단 긍정일까 부정일까를 찾아보는데 this can often only 밑줄. 난 이거 보면서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것의 가치를 여러분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하죠. 독해할 때 제발 살려야 되는 부사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only하고 even 말입니다. only하고 even은 해석할 때 제발 좀 살리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only를 딱 보고 only? impossible이네 그랬어요. 왜요? 이것은 입증될 수 있다는데 only 단지 입증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렇게 하고 나서야 입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걸 살려야 됩니다. 입증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만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봅니까? 불가능하다 되죠. 이걸 살렸어야 돼요. 내가 뭐 이거 안 살렸으면 진짜 이거 여러분 아마 문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은이만 딱 살려보면 오은이는 여러분 뭡니까? 부정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도치를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부정이나 뭐를 동반한 말이 문도로 하면 도치가 된다고요?
only라 그러잖아. 왜? only 자체가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팝송에 only you 단지 너? 아니야.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너밖에 없어 그러잖아. 우리말로 너밖에 없어. 선생님 부정이 없는데요. 미친놈. 너밖에 없어. 그죠?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only는 부정이라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입증될 수 있을 뿐이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고 셌어야 됩니다. 사실은. 19번인데요. 이거는 아마 가볍게 풀지 않았을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뭐라고?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를 활용하라. 여러분 1, 2, 3, 4번 보기 만든 거 어때요? 기출 얘네들 했던 거랑 보기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죠? 보기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보통 대개는 B가 2개나 C가 2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지방직 9급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1, 2, 3, 4번처럼 주는 이 번호 배열이 이게 많았어요. A번에 D's, 캐릭터, 리틱스입니다. D's 이름보다 지시사다. 지시사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런 characteristics가 있어야 되는데 characteristics는 단어가 직접 없었죠. 그죠? 직접 없죠. 그 단어가. 그게 좀 아쉬웠죠? 그러면 두 번째 B번에 search investment 밑줄. search도 바로 뭡니까? 지시사입니다. 지시사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한 투자. 그럼 이 앞에 투자가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서 B번 앞쪽에 C번이 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였어요. D's 그리고 search 말입니다. 지시사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습니다. 20번은 문도문미죠? 그죠? 20번은 그냥 문도문미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문도에서 제가 해설드린 것처럼 멀미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멀미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마지막 문장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 But when the brain isn't able to find a link and isn't able to draw a picture out of the signals, it makes you feel sick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멀미를 하게 됩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멀미가 왜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문도문미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 것은 또 다음을 또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것들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대개 이제 문제 풀면서 말이죠. 맞아,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내용일치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하세요. 암기를 하세요. 내용일치 문제, 수와 관련해서 부정과 관련해서 문도문미를 내, 올도라는 접속사를 활용했어. 부분부정을 활용해서. 이거를 외워두시란 말이에요. 저처럼. 근데 대개는 설명하면, 그래, 맞아, 그렇지, 이래. 그럼 시험장 가서 뭡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연락에 해석만 하려고 하죠. 방법이 그것들은 필요 없잖아, 그죠? 지문 쳐다보면서 지문만 윽박지르죠. 빨리 너 뭐야, 이 새끼야. 안 나타나잖아. 그러다 좀 이따 뭡니까? 눈동자 왔다 갔다 하고 단은 떠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야. 접근법이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란 말입니다, 제발. 문법 문제 볼 때도 말이죠. 제발 정답만 보지 마세요. 나머지 보기도 뜯어보세요. 항상 얘기를 하죠. 오늘 맞게 나온 보기가 내일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틀리게 내일 맞게 이게 바뀌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그건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건 내가 해야 될 몫이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또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 했는데 사실은 나는 서울시 문제 만들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그냥 쉽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점수가 평균 54예요. 네. 근데 아직 익숙치 않다라는 겁니다. 익숙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십시오. 저는 원래 문제 많이 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시험도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번에 못 보셨으면 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도 있으니까 기운 내셔서 꼭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드린 장훈쌤 오시는데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